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생선도 포함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먹어도 우리 아이들 괜찮을까요? 유아, 영아의 섭취량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성인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평가를 해서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수치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방사능 기준치, 안전한 기준치가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산물 외에 다른 일본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본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서 그때 그 이후로서는 전혀 천하도 안 보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애기 때문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물티슈도 일본 거는 쓰지 않는 거예요. 꺼려지는 건 먹거리뿐만이 아니었군요. 현이가 먹을래 이제? 부천에 사는 백미영 씨. 그녀는 5살과 2살 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사과를 먹기 전 팍팍 문질러 씻는 건 기본. 미리 식초에 담가두기까지 합니다. 식초는 거의 항상 꺼내놓고 써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소금이요. 그 소금물에 소금하고 식초 푸른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 그 방사능 성분이 많이 빠져나온대요. 녹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담가놨다가 먹이는 편이에요.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먹는 것만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 기저귀도 일본께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뭐 구매 대행 같은 거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국내 제품으로 바꿨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역시 꼼꼼하게 성분과 제조 날짜를 살피는 게 버릇이 돼버렸습니다.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제조된 화장품만을 골라 사두었습니다. 좀 이제 제조된 지가 2010년 12월 2일이거든요.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미개봉 3년, 개봉 후 1년이라고 제가 이 제품의 그 유통기한 그렇게 알아가지고 2010년이면 2013년 11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넉넉하게 구입을 해놨어요. 매일같이 쓰던 화장품까지 지금은 버리지도 쓰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방사능 공포는 일본산 수입품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말 걱정할 만한 수준일까요? 제작진이 직접 방사능 측정을 해봤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일본 맥주와 통풍이 잘 돼 엄마들이 선호하는 일본 기저귀, 그리고 화장품을 실험해봤는데요. 어떤 물건에서도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산 수입품 중에서 농산물과 가공식품, 식품 원료 등은 식약청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데요. 수산물과 달리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면 무조건 일본으로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하고 요도가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이 원전에서는 여러 핵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기타 다른 한 13가지 핵종의 검사를 더 해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고 싶으면 다른 핵종도 안전하다고 검사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다른 핵종의 검사하는 부담이 되니까 자진 반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소량이라도 검출되면 아예 유통이 되지 않는 건데요. 불안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은 왜 돌려보낼 수 없는 걸까요?
세슘이 일부 미량 나왔다, 기준치 이하 나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플루토늄 검사해와라. 그럼 그거는 대로 핵감으로 못 쓴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치가 넘어간다 하면은 반송을 시키든 폐기를 시키든 뭐 다른 핵종에 대한 어떤 검사 결과를 요구하든 그건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무역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정부도 할 만큼은 한다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녹색당은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알기를 원할 겁니다. 네. 자기가 먹는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농도로 들어가 있는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야 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시민단체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0만 명의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은 최근 독자적인 방사능 기준치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기준보다 무려 90배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도 정확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안전 기준치를 설정해 두지도 않고 또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정확히 안 돼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런 독자적인 기준치를 지키면서 우리 건강과 환경을 지켜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건에는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는 물론 그 수치까지 표시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믿음이 가죠. 아무래도 검사